위기관리 완전 정복. 침묵은 위기를 키운다. 위기관리, 말이 아니라 반응이다. 1. 위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불만 없이 떠난 고객, 더는 제안하지 않는 직원, 특이사항 없음만 반복되는 회의록.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 징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스타벅스 리저브 라떼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조용히 항의했지만 직원은 원두 가루거나 설탕 뭉침일 수도 있다며 가끔 있는 일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고객은 조용히 매장을 떠났고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일이 알려졌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전국 매장 점검과 공식 사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2018년 국내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객들의 우려가 커졌지만 회사는 특이사항 없다는 말로 초동 대응을 가름했고 일부 게시글 삭제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BMW를 고발하고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리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의 침묵과 축소가 더 큰 위기를 부른 대표 사례입니다. 2. 첫 대응이 위기의 90%를 결정한다. 대응이 늦으면 위기는 커집니다. 2022년 SPC그룹 파리바게뜨 평택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는 런던 매장 오픈 보도 자료를 냈고 회장의 사과는 이틀 후에야 나왔습니다. 유족에게는 크림빵 2박스를 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은 천으로만 가려졌고 바로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은 피 묻은 빵은 못 먹겠다며 불매운동을 벌였고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2025년 현재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고 점주에게 폭언을 퍼붓는 갑질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고 공식 사과는 열흘이나 지나서야 발표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브랜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2021년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한 어린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선교독 증후군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건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법적 소송과 함께 브랜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5년 스웨덴 맥스 햄버거. 화장실용 걸레로 주방을 청소하는 직원의 영상이 보도되었고 회사는 처음엔 단순 해프닝으로 축소하려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위생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태도의 실수로 위기는 훨씬 커졌습니다. 2008년 농심 쥐머리 새우깡 사건. 한 소비자가 노래방에서 구매한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며 시작된 사건은 식품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농심은 이를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주장하며 은폐를 시도했고 라면 3박스를 보상으로 제공해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의 신고로 식약청이 개입하며 사안은 공개되었고 농심은 전국 제품 회수와 함께 고객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짜파게티에서 나방, 둥지냉면에서 애벌레, 쌀새우깡에서는 쌀벌레, 육개장과 새우탕에서도 개미와 애벌레가 발견되며 위생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회수율은 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7.2%에 불과했으며 농심은 자체 목표 5%를 목표 초과 회수라고 홍보하며 도덕성 논란까지 키웠습니다.
오노 신춘호 회장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수습에 나섰다는 점 역시 브랜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롯데월드 안전사고 연속 사례. 롯데월드는 2012년 한 해에만 4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고객이 밀려 넘어지고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지상 5m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롤러코스터는 출발 직후 멈춰 비상탈출이 이뤄졌고 천장 붕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도 2006년 무료 개장 중 대규모 부상, 2007년 붕괴 위험, 천장 방치 사례 등 반복적인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는 대부분 일시적 실수 또는 과장된 해석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실질적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빠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맥도날드 대장균 감염 사례. 2024년 미국 에셰리키아 콜라이 대장균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마자 CEO가 영상으로 공식 사과를 전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빠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KFC 공급망 이슈. 2023년 영국 치킨 공급이 지연되자 KFC는 이를 유머러스한 광고로 풀어내면서 동시에 원인 설명과 해결 약속을 함께 전했습니다. 위기를 마케팅 기회로 반전시킨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번째, 진정성 없는 태도는 불을 키운다. 2020년 오리온.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해 22세 여성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접적 관련 없다 고만 입장을 밝혔고 유족에 대한 사과는 5개월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오리온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년 동아제약.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 발언, 성희롱 간부의 재임 등이 논란이 되었지만 회사는 본질을 회피하는 발표만 내놓으며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안다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오히려 해고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다 여론에 의해 논란이 커졌고 뒤늦은 사과는 진정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브랜드 평판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 액티비전, 블리자드. 성차별적 문화가 고발되었지만 회사는 초기에 이를 부인했고 이후 수백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그제야 CEO가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억 원의 벌금과 함께 평판이 추락했습니다. 2021년 알리바바. 여성 직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 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국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키며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첫 반응, 첫 말 한마디가 회사를 구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되 정확하게, 공감하되 침착하게. 위기에서 가장 강한 건 빠른 태도입니다.